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이 중년 이후의 성병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중년 이후에 노년기까지 각 나라별로 베이비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성이나 그 연령대별로 특징 지어지는 그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6년서부터 65년 이렇게 한 20년 동안 태어나신 그런 그 그룹,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환자들의 성생활의 그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들에서의 성병 행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젊었을 때 성교육 자체가 피임이나 이런 것들이 위주였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그 각 세균별로 자세한 그 성병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성병 검진이나 성병에 대한 주의력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대 후반 이후에 독신들에서 성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성병 유병률이 다른 건강 문제하고 맞물려서 사회적인 관심이 되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성병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있고요. 또 일본도 이제 전후에 46년서부터 49년 그때를 이제 베이비 붐이라고 하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53년 이후에 54년서부터 한 10년 정도 그 베이비 부모 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세대의 우리 은퇴 이후에 어떤 성병,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노년기의 성생활이 신문 그 가심란에도 바카스 아줌마라는 우리나라 중년 노년층의 독특한 그런 성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적인 활동성이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중노년층에서의 그 남녀의 성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성기능 약물의 발전, 또 그에 따른 성적인 활동성이 그 이전 중노년층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는 피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피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따라서 성병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들 그룹에서의 그런 사회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이성 간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성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이제 노년층 각 연령별로 노출되고 있는 이제 콜라텍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중노년층에서의 이 콜라텍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 성비가 엄청 차이가 나죠. 남성 1인당 여성이 15 내지 20의 비율로 콜라텍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대 다의 그 성병의 유병률 이런 것들도 실제 조사가 된 바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양시설에서의 노년층에서의 그 성생활도 점점 그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검진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중노년층에서는 이런 배뇨 증상이나 약간의 그런 증상들이 저절로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찍 조기 발견하는 성병 검사를 통해서 성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능에 대한 약물에 대한 제공과 성기능에 대한 증진은 아주 이제 활발하게 도와드리게 되는데, 의료 서비스도 이루어지게 되고 성기능에 대한 상담, 성기능에 대한 약물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데 반해서 성병 검진을 중노년층에 좀 일찍 발견해서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걸 좀 예방을 하고 차단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런 이제 기능이 아무래도 중노년층에 좀 힘들다는 거죠. 이제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에서 성병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서, 또 이런 배경 질환이 있을 때 중증의 골반염은 한번 이제 발생이 되면 여성에서는 이제 평생 동안 단기적으로 골반염 증상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비뇨의학TV에서 남녀의 성기능에 대한 상담과 치료 이런 분야에 대한 그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반면에, 남성에서는 이제 소변 증상, 여성에서는 분비물이라든지 골반의 통증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평소에 이렇게 중년 이후에 생각지 않았던 성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좀 일찍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중년 이후에 성기능의 증진과 함께 성적으로 매개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뇨의학TV 용이었습니다.